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수업할 내용은 지금까지 해왔던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내용들을 이제 마무리하고 수행평가를 끝으로 마무리하고 새롭게 들어가는 단원입니다. 여기에서는 주로 이제 근로자들의 어떤 권리와 그거와 관련된 법률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을 가고 뭐 아르바이트를 하고 하는 과정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될 겁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어떤 기본적인 상식들 이런 것들 내용이 담겨 있으니까 어 정신 똑바로 차리고 공부를 꼼꼼하게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사회법입니다. 이 근로자와 관련된 법은 아무래도 이 사회법 영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보는데요. 사회법은 우리가 사법과 공법 얘기할 때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적 자치의 원칙과 사회재산권 존중의 원리가 지배되는 우리가 이제 사법 영역이죠. 사법 영역에 국가가 개입해. 국가가 왜 개입합니까? 그렇죠. 그 개인과 개인 사이에는 어떤 자율적인 경쟁이 일어나다 보면은 경제적 강자가 약자에 비해서 더 우월한 위치에 있고 그로 인해서 부당한 일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고, 경제적 약자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이 보장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다 보니까 국가가 이걸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어서 개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법적 규제를 가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법인데요. 어떤 사법과 가가 아니고 그다음에 공법의 중간 영역, 제3의 영역이라고 분류합니다. 등장 배경 아까도 얘기했지만 근대 자본주의의 국가의 모순과 부조리 해결 과정에서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빈부격차, 노사 간의 대립, 독점 기업, 환경오염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가 개입해서 국민의 경제생활과 노사관계 등을 어떤 규제하고 조정하는 배경입니다. 그래서 뭐 이거의 대표적인 그 사회법 영역에는 이제 뭐 노동법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 공정거래법과 같은 경제 관련 법, 그다음에 이제 복지와 관련된 그런 법률들이 있는데 우리는 이 중에서도 노동과 관련된 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노동법인데요. 자본주의 경제 질서에서 경제적 약자인 그죠. 사용자와 근로자가 있다면은 상대적으로 자본주의 하에서는 근로자가 약자겠죠. 그래서 근로자의 생존권 확보와 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 사용자와 근로자들 간에, 사용자와 근로자는 우리 사회에서 대표적인 이해관계가 상충되고 부딪히는 관계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해관계 뭐 여러 번이 강조했지만은 이 이익과 손해의 관계죠. 그죠? 그래서 이해관계가 좀 조정이 잘 안 되고 대립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대표적인 법이 이제 근로기준법과 그 다음에 최저임금법 많이 들어봤죠? 그 다음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요 법들의 내용들은 우리가 하나씩 이제 살펴볼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과 관련된 근로자의 권리 보호 내용을 보겠습니다. 근로자의 권리는 일단 헌법상의 권리로도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권 중에 하나인데요. 일단 근로자의 의미부터 살펴보면 근로자란 우리가 임금을 목적으로, 그죠? 임금을 목적으로 여기서 뭐 근로는 노동력이겠죠. 노동력을 제공을 하고 임금을 받는 사람들을 우리가 근로자라고 합니다. 이 근로자들의 권리를 근로권이라 하고요. 근로의 능력과 의사를 가진 자가 근로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여기서 요구는 누구한테 하겠어요? 당연히 그렇죠. 국가에게 요구한다. 국가에게 요구한다. 볼 수 있고요. 그래서 헌법상 우리가 여러 가지 기본권 중에서도 사회권에 해당하는 권리입니다. 사회권에 해당하는 권리이고, 이거는 이제 뭐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지는 권리라고는 보기 어렵죠. 왜냐면은 뭐 실업률이 높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국가가 완벽하게 이걸 보장해 줄 수는 없지만 결국 국가의 어떤 노동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의미로서의 근로권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좀 더 실제적인 권리로는 이제 근로상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약자인 아까도 얘기했지만 근로자들의 사용자와 대등한 위치에서 지위에서 근로조건을 결정하기 위한 헌법상 권리다. 결국에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서는 근로자가 약자고, 그래서 이 근로자들이 사용자와 대등한 지위에서 어떤 노동 문제들을 근로조건이라든지 임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결정할 수 있는 기본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보장되는 권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첫 번째 이 근로상권 중에서 첫 번째 권리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권리. 그렇죠? 그래서 근로 조건을 유지하고 개선하는데 필요한 단체를 우리가 노동조합이라고 하죠. 그래서 얘들을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권리. 그래서 단결할 수 있는 단결권, 이렇게 표현합니다. 단결권. 뭐 우리 헌법에서도 했으니까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동조합을 결성을 했으면, 그죠? 사용자와 이제 사용자와 근로조건에 대해서 교섭할 수 있는 길. 여기서 교섭할 수 있다는 것은 협상을 할 수 있는 권리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사용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을 거부할 수 없게 만들어 놨습니다. 뒤에도 나오겠지만 사용자는 노동조합에서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 교섭을 요구하면 사용자는 반드시 정당한 이유 없이는 교섭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얘를 뭐라 그러냐면은 단체 교섭권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단체 교섭권. 자, 마지막으로 교섭을 한다고 해서 노동자들의 어떤 이익이 반드시 실현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그렇다 보니까 노동자들은 상대적 약자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어떤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단체적으로 뭔가 행동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걸 보장하는 단체 행동권, 여러분들은 뭐 잘 알고 있는 파업이나 태업 이런 것들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정치 활동 및 경영에 관여 목적 단체 행동은 금지됩니다. 오로지 뭐에 대해서만 할 수 있냐면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에 대해서만 할 수 있는 것이지, 여기서 근로조건은 뭐 임금이 들어갈 수도 있겠고요, 근로시간이 될 수도 있을 거고, 뭐 성과급 이런 것도 될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은 괜찮은데 정치 활동이라든지 경영에 있어서 여기는 투자하지 마라, 투자해라 이런 것들을 목적으로 단체 행동은 금지됩니다. 당연히 폭력 행위는 금지되고요. 그 다음에 정당한 쟁의 행위, 여기서 쟁의 행위는 이제 아까 단체 행동을 의미하고요. 단체 행동은 민형사상에서의 책임이 면제됩니다. 헌법상의 권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 보장된다, 알아두시고요. 지금 이제 공부할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로기준법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기본적인 상식적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조금 더 집중해서 들을 수 있도록 합니다. 먼저 근로기준법입니다. 근로기준법은 헌법에 따라서 근로조건의, 자, 여기 중요한 게 최소 수준입니다. 최소 수준. 이 최소 수준을 정한다, 이 말은 결국 이 밑으로는 가지 마라. 그러니까 이렇게 하라가 아니고 이거 밑으로는 내려갈 수 없다. 그러니까 최소한 이 정도는 보장해줘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최소 수준을 보장을 함으로써 헌법에 따라, 그래서 근로조건의 최소 수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의 보장 향상시키고 균형 있는 국민 경제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법이다 해서, 근로기준법의 보통 이제 법의 목적이 어떤 첫 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로기준법을 만든 이유인데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근로기준의 최소 수준을 정한다. 최소 수준의 의미를 좀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근로기준법 안에는 이제 어떤 내용들이 이제 들어가게 되냐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들어가야 되는 내용들의 최소 수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을 체결할 시에는 보통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임금이겠죠. 임금을 목적으로 하니까 임금, 그 다음에 이제 근로시간, 휴일, 휴가제도,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을 서면으로 작성을 합니다. 서면. 그래서 근로계약서를 차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근로계약의 내용이 아까 얘기했던 이 근로기준법의 최소 수준 기준에 어긋나면 안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임금과 근로시간 내용인데요. 여기에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들. 첫 번째, 임금입니다. 임금은 반드시 우리가 보통 이게 현금이죠. 그래서 통화의 형태로 근로자에게 직접 전액 지급하고, 그 다음에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지급을 해야 됩니다. 뭐 저번 달은 8일 날 주고 이번 달은 10일 날 주고 이런 건 안 되고요. 매월 8일, 매월 10일 이런 식으로 정해야 되고, 1회 이상이기 때문에 하루에 일당식으로 줘도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월급 뭐 아니면은 일당, 그죠? 주급 뭐 이런 식으로 어떠한 형태도 줘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2달에 한 번 월급을 준다? 이건 안 됩니다. 1년치 월급을 한꺼번에 준다? 이것도 안 되고요. 매월 1회 이상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임금의 최소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 이제 최저임금법이 있죠. 그래서 최저임금법의 기준보다는 낮아서는 안 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이상을 줘야 된다, 이런 말이고요. 임금의 계산과 구체적인 지급 방법은 근로계약 또는 단체 협약을 통해서 정할 수 있다. 그래서 정하기 나름인데 최저임금 밑으로만 안 가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근로시간입니다. 근로시간은 휴게 시간을 제외하고, 자, 이게 중요합니다. 휴게 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주 5일을 계산을 하죠. 주 5일을 계산하니까 8시간씩 5일 하면은 몇 시간입니까? 40시간이죠. 그래서 일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러면 중요한 건 휴게 시간을 제외하고라고 했으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뭐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8시 30분까지 출근해서 뭐 4시 30분이다. 몇 시간 일하는 겁니까? 그죠? 9시 반, 10시 반, 11시 반, 12시 반, 1시 반, 2시 반, 3시 반, 4시 반. 8시간이죠. 그러면은 저는 몇 시간 일하는 거예요? 그죠? 점심시간은 1시간을 제외하고는 7시간을 일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하지만 이 휴게 시간도 그 임금이 주어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제 8시간을 근무한다고는 볼 수 없지만 휴게 시간을 제외하고는 7시간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일주에 12시간 이내로 연장 근로 가능합니다. 뭐한 경우에? 합의한 경우에. 그래서 합의한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2시간씩 더 해줄 수 있어? 오케이, 할 수 있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근로시간이, 휴게 시간의 경우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그 다음에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근로시간이 도중에 휴게 시간을 제공을 합니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8시간 일을 시키면 1시간 이상의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 시간을 제공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배울 우리 연소 근로자하고 그 다음에 여성들의 노동 근로시간은 특별한 보호 규정이 있습니다. 여성은 이제 야간 근로와 관련해 가지고
특별한 규정이 있고, 연소 근로자는 근로시간이 일반 성인과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뒤에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휴일입니다. 휴일은 1주간 개근한 근로자에게 1회 이상의, 1주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줘야 돼요. 여기서 유급 휴일이라 하면 그 돈을 주는 휴일이에요. 돈을 주는 휴일. 그래서 요 날은 만약에 내가 월, 화, 수, 목, 금 일을 한다. 그죠? 월, 화, 수, 목, 금 일을 하면은 토까지 일을 한다. 그럼 일요일이 이제 휴일이죠. 일요일이 휴일인데 일요일은 급여를 준다 이 말입니다. 급여를 준다. 그 월화수목금의 어떤 평균 임금 또는 뭐 통상 임금을 지급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연차의 개념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우리가 연차 유급휴가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밑에 근로기준법 60조에 보시면, 자,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그러면 1년간 1년 계약을 안 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80% 출근을 안 한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의 출근자는 한 달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된다. 이렇게 60조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 유급휴가도 근로기준법상 보장되고 있는 근로자의 권리이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 내용들 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72페이지에 근로계약서 작성하기 여기 돼 있는데요. 여러분들 요거 과제입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서를 제가 이제 거기 온라인 클래스에 파일을 올릴 테니까 이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해서 학교 오면은 선생님한테 제출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사용자나 뭐 근로자가 되어 가지고 가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해볼 텐데요. 이거 작성을 한번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여기에 주요 내용들을 기억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작성을 할 때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는지, 그 지켜야 될 내용들 다시 한번 하나씩 살펴보면서 우리 교과서 172페이지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만 교과서를 교과서야 어디 있니? 응? 이게 왜 일로? 미안합니다. 자, 여기 그래서 스스로 사용자나 근로자가 되어서 직접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보자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해 볼 텐데요. 먼저 이제 여기에서 지켜야 될 내용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뭐 이게 모든 걸 짝을 구성하라고 돼 있는데 짝 구성할 필요 없이 본인이 이제 뭐 사용자가 되어도 좋고 근로자가 되어도 좋으니까 본인 이름 넣어가지고 근로계약서 작성을 합니다. 먼저 사업주와 근로자는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근로계약 기간을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몇 년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돼 있는데, 보통 이제 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겠죠. 그죠?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냥 언제부터 일한다 해서 근로 개시일만 요 부분을 생략을 하고 요 부분을 생략을 하고 부터 일을 한다 이렇게만 넣어도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근무한 장소는요. 그 장소를 이제 주소를 정확하게 넣어서 기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업무의 내용도 좀 명확하게 적어내야 됩니다. 뭐 사장님이 시키는 모든 일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뭐 예를 들면은 아르바이트를 한다 그러면은 뭐 주방에서 조리를 한다든지 조리 및 뭐 설거지 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아니면은 어 뭐 서빙이면은 서빙, 그죠? 배달이면 배달 이런 식의 업무 내용들이 반드시 구체적으로 기재가 되어야 됩니다. 음 그다음에 이제 소정의 근로 시간인데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을 한다 이렇고 휴게 시간 이렇게 넣게 돼 있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휴게 시간의 경우에는 휴게 시간을 제외하고 근로시간이 일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8시간 초과하는지 안 하는지 아니면 휴게 시간을 합쳐서 8시간인지 제외하고 8시간인지 이런 부분들을 좀 잘 계산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근무일은 뭐 매주 5일 하면은 5일, 그다음에 뭐 4일 하면은 4일 이런 식으로 6일 6일 하면 6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 6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6일을 하더라도 주당 40시간을 넘어서는 안 되겠죠. 그다음에 인제 휴일이 반드시 일 주일에 하루는 있어야 된다. 그래서 휴일을 돼 있는데 반드시 일요일 필요는 없습니다. 반드시 일요일 필요는 없고요. 뭐 월요일이 될 수도 있고 화요일이 될 수도 있고 하지만 일 주일에 반드시 1일 이상의 휴일을 줘야 되는데 이 휴일은 무슨 휴일이다? 돈 준다 안 준다? 저 아까도 했지만 유급입니다. 유급. 돈을 주는 휴일을 줘야 됩니다. 그다음에 임금이죠. 임금의 경우에는 인제 뭐 일로 할지 월로 할지 뭐 시간으로 할지 요런 것들 지정할 수 있고요. 시간당 얼만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최저시급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 최저시급 이하로 줘서는 안 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서 상여라는 건 우리 보통 이제 보너스입니다. 보너스. 그래서 뭐 보너스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있으면 뭐 얼마를 주겠다. 이런 식으로 기재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뭐 기타 급여. 그러니까 기타 급여가 인제 여러 가지 뭐 수당 같은 게 있으면 있다. 있으면 어떤 수당들이 어떻게 있다 이렇게 기재를 하고요. 없으면 없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그 임금 지급일인데요. 자 요것도 중요하죠. 임금 지급일의 경우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매달 일정한 날짜에 줘야 된다 했죠. 매달이나 아니면 주마다 주면은 매주, 매일 뭐 이런 식으로 정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휴일의 경우에는 전일 지급한다. 그래서 보통 이제 월마다 주게 되면은 뭐 매월 며칠 이런 식으로 10일, 뭐 11일, 12일 이런 식으로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급 방법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을 하든지 아니면은 예금 통장에 입금을 해주든지 하는 방법을 결정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연차 유급 휴가인데 연차 유급 휴가의 경우에는 따로 뭐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바가 있기 때문에 아까 60조 봤죠.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부여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회보험의 적용 여부인데요. 이 사회보험의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근로할 때 이제 4대 보험 이렇게 얘기합니다. 4대 보험. 4대 보험이 되는 직장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4대 보험이면 이제 뭐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인데 이 4대 보험이 되면은 사용자가 일정 금액의 보험료를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4대 보험이 되는 회사다 이러면은 내 보험료를 회사에서 일정 부분 내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좋은 거죠. 그래서 웬만하면은 4대 보험이 되는 직장에 들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근로계약서 교부인데요. 요런 경우에는 이제 우리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보면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 동시에 본계약서를 사본으로 하여 근로자 교부 요구와 관계, 즉 쉽게 말해서 근로하는 사람들이 "저 근로계약서 체결할래요. 이거 주세요." 이거 얘기를 안 해도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교부해야 됩니다. 따라서 "교부했다."라는 내용들을 담아 놓은 거고요. 그다음에 이 계약에 정하는 사항이 없으면 근로기준법 기준령에 의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만약에 인제 이 표준 근로 계약서를 체결을 했는데 근로기준법상의 어떤
내용들과 다른 경우가 있겠죠. 다르면 안 된다 했잖아요. 그럼 다르면 어떻게 될까?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다른 경우에는 이 계약서 전체가 무효가 되는 건 아닙니다. 전체가 무효가 되는 건 아니고요. 만약에 요즘에 뭐 한 최저임금이 8,500원 정도 하죠. 8,500원 정도 하는데 시급을 만약에 뭐 6,000원을 주겠다. 6,000원을 주겠다. 했어요. 그러면은 요 6,000원을 주겠다는 임금 있죠. 요 부분만 무효입니다. 요 부분만. 요 부분만 무효를 하고, 그러면 임금 얼마 줘야 되냐?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최저임금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지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근로기준법상의 규정과 계약서가 맞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서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만 무효가 되고, 그 부분은 근로계약서에 규정된 최소 기준에 맞추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좀 기억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근로계약서 작성을 해서 과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합니다. 뭐 더 많이 하고 싶은데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근로계약서 여러분들 작성하는 시간까지 해가지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근로자들이 이제 권리 침해 당했을 때 어떻게 구제하는지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처음 제가 오랜만에 해가지고 두서없이 얘기한 것 같은데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최대한 외출 자제하면서 우리 어려운 시기를 잘 넘겼으면 합니다. 건강하게 잘 지내기 바랍니다.